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6기 수료생이고요. 네, 이 영상은 크게 제가 사피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들, 그리고 사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피 끝나고 오늘날까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소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감만 듣고 싶으면 뒤로 가셔서 소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사피 시작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겨울에 졸업을 했고요. 저는 문과 졸업생이고 일본어를 전공을 했는데,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관심이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좀 테크니컬한 걸 배워서 그쪽으로 가거나 혹은 뭐 전공이랑 결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 미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대학교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공부해서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대학교에서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피 현수막은 아니었고 배달의 민족 부트캠프 현수막이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배달의 민족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꽤 소프트웨어 관련 경험이 많으신 분들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손도 못 대고 탈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피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짧은 시간 지원을 해서 운 좋게도 합격이 됐고, 저는 사피 6기로 구미 캠퍼스로 입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4월 말이었고, 사피 입과한 게 7월 초니까 그 사이에 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피 자소서도 써야 됐었고, G셋 공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한 거는 파이썬 언어 문법 공부 한 3주 정도가 전부인 상태로 사피에 입과를 하게 되었고, 비전공자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한 2, 3개월 정도는 파이썬 문법이랑 알고리즘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과정까지는 모든 게 좋았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 수학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저랑 잘 맞아서, 그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IM도 통과했고, 이제 그 A형 시험에서 두 문제를 다 맞춰서 A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모의로 진행이 됐었지만요. 그래서 난 이거랑 잘 맞고 잘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제가 공부량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쪽을 좋아하고 원리만 좀 파악하면은 좀 잘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았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학기에 그 뒤에 2, 3개월 정도는 이제 파이썬 언어를 바탕으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솔직히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보니까 사피에서도 공부량이 되게 많게 커리큘럼에 설정이 돼 있고, 그걸 하루하루 소화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에 소화를 못하게 되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소화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 과정을 좀 따라가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 1학기 마지막 관통 프로젝트를 할 때 거의 2명의 팀원이서 프로젝트를 1학기 때 배운 걸 바탕으로 관통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나머지 1명의 팀원에게 버스 타다시피 해서 그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1학기 5개월이 끝났고요. 남은 한 달 동안은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고, 혹은 개인 공부를 하고 하면서 보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데, 사실 1학기 때 소홀했던 공부를 이때라도 커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가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대학교 1학년이 여름방학을 맞은 것 마냥 그 앞에 5개월 동안은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일 하루 일과가 반복이 되는데, 자율적인 한 달이 주어지니까 그냥 공부 올 스탑하고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1학기 때 부족한 공부를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2학기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예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좀 허송세월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게 또 후회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2학기 과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2학기는 총 실습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고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3개의 프로젝트는 6명의 팀원이서 약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7주, 7주, 7주 해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공통 프로젝트에서 저는 운 좋게도 되게 유능한 팀원들을 만나게 되어서 프로젝트가 아주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는 1학기 때 파이썬을 바탕으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했는데 2학기 프로젝트에서는 실습 코치님도 그러셨고 전체적인 분위기 혹은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를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전혀 다른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게 됐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팀원이 좀 예를 들어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예를 들면 1시간에 10의 코딩을 한다면 저는 한 2, 3 정도의 코딩밖에 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10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았는데 저는 그때 그러면 내가 2, 3밖에 못할 바에는 코딩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팀에 기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 기획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그 프론트엔드에서 CSS적인 그런 앱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좀 한다든지 혹은 뭐 발표 준비나 UCC 만들기 뭐 이런 좀 코딩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그때 많이 할애했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는 끝나게 되었고 결과는 그래도 좋아서 저희가 뭐 우수 프로젝트를 뽑혀서 지역 발표회도 나가게 되고 뭐 수상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점점 코딩 그리고 개발자의 길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특화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되고 특화 프로젝트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저희가 코틀린을 공부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자라는 회의를 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 아까 말했던 뭐 아이디어 기획이나 UCC 발표 준비 이쪽으로 또 조금 제 스스로 또 많이 할애하게 되면서 또 조금씩 이 코딩이나 개발자와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설상가상으로 이제 두 번째 특화 프로젝트에서는 팀의 결과마저 좀 아쉽게 나와서 그때부터 저는 아예 나는 개발자 코딩 접고 IT 기획자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문과생들은 그쪽으로 많이 간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비벼볼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조금씩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율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저희 팀은 뭐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 왕자 스토리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기획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 5명의 팀원들은 게임 개발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저는 게임 기획적인 부분에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거였고 그게 제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뭐 할 일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게임으로 옮기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뭐 대사들이나 뭐 등장인물, 퀘스트 이런 것도 다 기획을 했고 문학의 그 주제의식들을 게임에 담아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팀원들이 이렇게 게임 개발을 해놓으면 그 위에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좀 얹을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팀은 게임을 완성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게임 개발적인 부분에 기여를 한 거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아서 저희가 뭐 저희 캠퍼스 대표 프로젝트로 뽑혀서 전국 발표에 나가서 전국 발표에서 결국 3등을 하게 돼요. 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결과는 너무 좋았고 했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게임 개발자라는 꿈에 있어서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스스로 개발자 오케이 이제 물 건너갔고 IT 기획자라는 거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2022년 6월 정도 시점이었고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이제 2022년 하반기 공채의 그 시기에 들어서게 되고 뭐 아주 많은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몇 개의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그 결과도 결국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고 제가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발자는 당연히 못하더라도 IT 기획자로도 개발 경험이 거의 많지 않은 기획자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IT 기획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날까지 오게 되었고 2022년 11월 현재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제 사피 모든 과정이 지나와서 오늘날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사피 과정이 다 끝난 시점에서 어떤 제 소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피 과정을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 사피 과정은 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제가 서서 사피라는 기차가 들어오고 그 기차에 제가 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기차가 나를 개발자라는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나를 내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피 과정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개발자라는 목적지까지는 제가 스스로 제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사피는 제 자동차에 있는 그 엔진을 좀 좋은 신형 엔진으로 바꿔 끼워줘서 제가 그 가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혹은 좀 더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지, 결국 자동차의 운전을 해야 되는 건 저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피 과정이 무슨 저를 망친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피 시작하게 하면서 정말 과정에서 정말 좋은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사피를 지나오면서 그래도 개발자라는 그런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지 못했지만 어떤 일종의 나침반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도 해보면서 어깨너머로라도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은 좀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다른 잘하는 분들도 보고 또 뭐 많은 협업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앞으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피를 준비하다 떨어지실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처럼 사피를 끝나고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사피를 들어가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피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뭐 개발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당연히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피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좀 약간 공부를 소홀히 하고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이 좀 흘러가면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사피를 약간 선발이 안 되셨더라도 전혀 개발자가 되는 데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의 제 포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사피 과정을 지나오면서 앱 개발도 좀 해보고 하면서 좀 뜬금없지만 난 iOS 앱 개발자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뭔가 제가 앱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영상도 올리고 싶고, 어쨌든 저도 뭐 사피 수료생이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공유할 수도 있겠고, 뭐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장도 해드리고, 저 스스로 앞으로 이런 공부하는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 또한도 각자의 목표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